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가 않죠. 왜냐면 모든 것이 거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이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줄서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줄을 서죠. 지하철을 타거나 장을 보고 계산할 때, 아니면은 또 차를 타고 출퇴근할 때, 고속도로 위에서도 말이죠. MIT의 리처드 라슨 교수는 줄을 실시간 수요가 실시간 공급을 초과하면 생기는 것이라는 표현을 했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줄을 섭니다. 하지만 줄이 생기면 피할 수 없이 따라오는 행위도 있죠. 바로 새치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시간은 귀하죠. 그렇기 때문에 새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대상들이에요. 새치기 하는 사람들은 자기 시간만 아깝고 귀하다고 생각을 해서 새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평범한 이제 줄서기나 새치기가 아니에요. 일단 사람들이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리를 좀 옮기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몇 달 전에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갔다 온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유니버셜 스튜디오 관련된 영상을 만들 때 언급했던 게 있어요. 유니버셜에 오시게 되면 무조건 익스프레스 티켓을 사라는 거였죠. 입장권 플러스 10만 원이 더 넘는 이제 금액을 내고 줄을 서지 않고 바로 놀이기구에 탑승할 수 있게 해주는 진짜 개쩌는 티켓입니다.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 이 시스템을 가져와서 쓰고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의 여유가 더 있으니까 돈을 더 주더라도 시간을 사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더 벌 수 있어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윈윈인 거예요. 이런 새치기 권리를 파는 행위가 이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시대가 왔어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들의 주변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자본주의식 새치기 문화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공항을 예로 들어보자고요.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구매한 이제 승객은 줄의 맨 앞으로 나가 전용 카운터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알잖아요. 영국도 비싼 항공료를 지불하는 승객들이 여권과 입국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줄을 설 필요가 없는 패스트 트랙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은 거기에 더해서 이코노미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새치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팔기 시작했어요. 덴버에서 출발해서 보스턴으로 가는 승객이 $39만 추가로 내면은 보안검색 때 통과와 탑승의 우선권을 부여해줘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보안검색은 국가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담은 승객들 모두 똑같이 나눠줘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비용에 따라 기다리는 시간이 다를 뿐이지 모두 똑같은 수준의 검사를 받기 때문에 항공사는 이 새치기 권리를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된 거죠. 이번에는 놀이기구를 한번 보자고요. 제가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갔을 때 익스프레스 티켓을 샀다고 했었죠. 이거 샀을 때 진짜 대박이었어요. 다들 한 번 타려고 2시간이 넘게 줄을 서서 기다릴 때 저는 똑같은 놀이기구를 10분 만에 3번이나 탔어요. 2시간 넘게 기다려서 한 번 타는 거랑 10분 만에 3번 타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이 놀이기구를 줄 서지 않고 탈 때 일반 고객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아예 줄을 따로 만들어놔서 일반 고객들이랑 마주치지 않게 해놨어요. 일반 고객들한테 줄 안 쓴다고 눈치 받을 일도 없죠. 아니 애초에 제가 남 눈치 보는 성격도 아니라서 신경도 안 썼겠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한 농객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테마파크로 놀러온 가족들이 민주적 방식으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이제 놀이공원에서의 줄서기가 평등의 위대한 상징이었던 시대는 지났다. 이런 새치기 특권은 미국의 고속도로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은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자가용을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 주 정부는 이제 교통체증과 대기 오염을 줄이려고 자신의 자동차를 다른 사람과 함께 타고자 하는 통근자를 위한 이제 급행차로, 카풀 차로를 만들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3명 이상이 타야 한다는 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통근자들이 러시아어에 최대 $10 정도를 내고 카풀 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요금은 교통 상황에 따라 달라서 교통량이 많아질수록 값도 올라가죠. 근데 이렇게 새치기 권리의 매매가 늘어나면서 커져가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우선 통행체계의 확산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줄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차로를 렉서스 레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제 렉서스를 타고 다닐 정도면 그 정도 요금은 신경 안 쓰고 낸다는 말이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미국에서 똑같은 새치기인데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 게 있어요. 아마존에서 물건을 주문할 때 빨리 받고 싶으면 배송비를 더 내면 빨리 옵니다. 우체국에 가서 소포를 보낼 때도 돈을 더 내면 더 빨리 보내주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불평을 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우리 소비자는 추가 비용을 더 내더라도 좀 더 빠른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그렇게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화와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줄이 길게 늘어지는 현상은 낭비이면서 이제 비효율적인 행동이고 가격 체계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죠. 또한 공항이나 놀이공원 아니면 또 고속도로 같은 데서 좀 더 빠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돈을 더 지불하는 거는 사람들이 자신이 시간에 가격을 매김으로써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것이고요. 이렇듯 요즘
요즘은 어디서든 선착순이라는 줄서기 윤리가 돈을 낸 만큼 획득한다라는 시장 윤리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옛날보다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 돈과 시장의 영향력이 엄청 커지고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하지만 돈을 더 내고 우선권을 사거나 사람을 고용해 대리로 줄을 세우거나 암표를 파는 게 잘못된 행동이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아마 아니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의 자유 존중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복이나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에 대한 주장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한 원하는 재화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어야 되면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둘 다 이익을 모두 얻었다는 것이죠. 저처럼 이제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더 비싼 가격의 티켓을 팔아도 저는 그것을 사고 만족했기 때문에 유니버셜 스튜디오랑 저 둘 다 만족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새치기 문화가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도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점도 있죠. 예를 들면 센트럴파크에서 열리는 셰익스피어 공연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대리 줄서기랑 암표 판매 덕분에 공원에서 무료 공연을 간절하게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정부나 어떤 단체에서 무료로 풀려고 한 것조차도 손에 넣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연을 할 때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에게 입장권이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근데 현대사회에서 공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입장권의 최고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연에서 최대 즐거움을 끌어낼 관객을 찾는 방법은 자유시장에 맡기는 것이라고도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떤 재화에 기꺼이 가격을 지불하려는 것이 꼭 해당 재화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시장 가격에는 자발적으로 지불하려는 마음만큼이나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반영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연을 미친 듯이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도 입장권을 살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으면서 최고 가격을 내고 입장권을 손에 넣은 사람일지라도 경험의 가치를 전혀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한 시에서 베푸는 선물 같은 무료 공연, 누구나 관계없이 평등하게 셰익스피어의 공연을 이제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하려던 취지, 즉 공공의 축제를 돈벌이나 사적 이익으로 취득하기 위한 도구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독립기념일에 불꽃놀이를 구경하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것과 비슷한 행위인 거죠. 이런 이유를 생각해보면 왜 새치기 문화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미국의 새치기 문화는 사실 미국만의 문화가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우리들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 문화이면서 이제 없어지기 힘든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러한 새치기 문화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 경제학자나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새치기 문화가 우리 모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찾아서 없앨지 이제 공부해가지고 없애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냥 돈을 많이 벌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미친 듯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해요. 돈 많이 벌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마지막으로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이긴 한데, 세상의 전부는 물론 돈이 아니지만 세상의 대부분은 돈인 것 같아요, 이제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끝.